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신종우 교수님의 디지털 노트,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들 속에서 맞춤형 GPTs 이걸 활용해서요, 업무와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그런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거,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노트 그 첫 부분에서 강조된 내용부터 시작해보죠. 이 맞춤형 GPTs라는 거요,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딱 정의하셨던가요? 네, 그 교수님 노트를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AI 도구가 아니고 나만의 목적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또 훈련시키는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코딩 같은 거 몰라도요. 특정 지식,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이 노트를 학습시켜서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반복 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드신 예시로는 주간 연구 동향 요약,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거, 그런 걸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 핵심은 결국 여러분의 필요에 딱 맞는 그런 개인화된 지능을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개인화된 지능이요. 노트 전반에 그 생산성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던데요. 교수님이 제시한 구체적인 업무 활용 사례 중에서 뭐랄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노트 한 5페이지쯤이었나요? 거기 나온 반복 업무 자동화, 이 부분이 특히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정형화된 고객 문의 답변 생성,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회의 끝나면 자동으로 핵심 내용 싹 요약하고 액션 아이템 뽑아서 담당자한테 메일 초안까지 써주는 그런 GPT 활용 사례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또 지난 분기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에서 주요 불만사항 상위 3가지랑 그 원인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맡기는 예시도 있었고요. 그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자동화 이걸 넘어서는 활용법도 강조하셨죠. 예를 들면 뭐 신규 AI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최신 경쟁사 동향 분석하고 스와트 초안 작성해줘 같은 거요. 이런 의사결정 지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관련해서 법적 검토 사항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줘 같은 약간 전문가 영역의 보조 역할, 이런 것도 제시되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이 점도 분명히 하셨고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업무 효율성 얘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트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교수님은 개인 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러니까 이른바 삶의 질 향상,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특히 건강 관리하고 자기 개발 파트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 검진 결과랑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간 맞춤 식단 짜주고 운동도 추천해줘, 이런 GPT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불안감 줄여주는 5분 명상 스크립트 좀 만들어줘, 뭐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드셨더라고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주는 걸 넘어서서 그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제안,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쪽에서는요,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학습해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GPT 같은 거, 아니면 뭐 여행 예정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현지인처럼 대화 연습하는 파트너 GPT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능동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노트에는 교수님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써보셨던 경험담도 살짝 언급되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일상 관리 측면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재정 관리 보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네, 그 부분도 재밌었죠. 지난달 신용카드 내역 분석해서 예상한 못한 지출 패턴 경고해주고 절약 방안 제안해줘, 이런 GPT 예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금융자문은 전문가 용역이다, 이걸 강조하시면서도 그래도 일상적인 소비 패턴 분석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셨죠. 그 외에도 뭐 냉장고 속 재료랑 가족 선호도 기반으로 저녁 메뉴 5가지 추천해줘 처럼 되게 소소하지만 유용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어 있었고요. 정말 실용적이네요. 근데 이 모든 활용법 너머에요, 교수님이 노트 말미에서 강조하신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는 어떤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맞춤형 GPTS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 심화 훈련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 어떤 작업을 맡길지 정의하고 또 명확한 지시어, 즉 그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AI가 내놓은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GP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개인화된 지식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만의 지식 베이스에서 답을 찾고 또 반복 업무에서 해방돼서 확보한 시간으로 더 창의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휴식에 집중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교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시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트를 통해서 오늘 쭉 살펴본 맞춤형 GPTS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냥 주어진 AI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딱 맞게 AI를 직접 디자인하고 길들여서 우리의 지능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기술을 그냥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요. 나의 목적에 맞게 이걸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주체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신종우 교수님의 노트가 강조하는 것처럼요.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이지만 그 방향키는 언제나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신종우 교수님의 노트를 통해 본 여러 가능성 중에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에서 이 문제만큼은 진짜 꼭 해결하고 싶다거나 이 지식은 나만의 방식으로 좀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바로 오늘 어떤 작은 맞춤형 GPT를 한번 구상해 보시겠습니까?